10년지기 이웃을 산채로 암매장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알려지고 오늘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예. 오후쯤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 50대 엄마예요. 엄마와 아들과 남편까지, 아버지까지 총동원이 돼서 49세 한 여성을 생매장을. 예, 가족이 그냥 다 모여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밭에다가, 자기들 소유의 밭에다가 묻은 그런 사건인데요. 예. 그러니까는 이 엄마와 피해자 여성이 친한 사이였대요, 10년간. 10년 넘게 친한 사이였는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피해자가 동거하던, 사실상 같이 살던 아마 남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 했대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이 피의자인 이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피해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인 건데, 그러니까는 집에서 나오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그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진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이 55세 이 씨에게 집에서 좀 내 물건 좀 갖다 달라. 저 집에서 나 나오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서 갖다 줬대요. 갖다 줬더니 그 같이 살던 남성이, 동거하던 남성이 당신 이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서 오히려 물건을 가져다 준 자신을, 엄마를 신고했다는 겁니다. 절도죄로. 아, 도둑으로? 예, 도둑으로. 이게 지난해 6월에,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본인 주장이 맞다면. 도둑으로 몰리고 나서 이제 계속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심지어 기소까지 돼서 법원까지 갔습니다. 재판을 막 받는 중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본인 주장에 따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경찰에 갔더니 이 피해자, 돌아가신 분이 나 갖다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라고 해버린 거죠. 아, 자기가 부탁을 해놓고 오히려 발뺌을 했다? 발뺌을 해서 자기는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자신이 평소에 먹던 약이 있는데 관절염 약이었는데 그 약 중에 하나가 잠이 잘 오는 수면제였습니다. 약국에 가서 어떤 게 수면제냐고 물어보고 그 수면제만 골라내요. 약 중에서. 골라내서 그거를 만들어놨다가 믹스커피 있잖아요. 믹스커피에 그 수면제를 탑니다. 타서 커피를 준비하고 아들한테 이야기해요.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네가 좀 도와라. 라고 했더니 아들도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범행이 시작이 됐고요. 아들이 렌트카를 빌려서 그 피해 여성을 차에 싣고 가면서 믹스커피, 수면제 탄 믹스커피를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남편이 있었던 곳이 철원인데요. 철원에 남편 소유 밭에다가 땅을 파서 묻어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사건 개요인데 이 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얘기도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건을 갖다 줘라. 그래서 피해자 물건을 들고 나왔는데 그걸 본 그 당시 동거했던 남자분이 절도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절도범으로 몰렸는데 자기는 피해자가 시켜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피해자는 난 그런 적 없다. 화가 났는데 엄마가 범행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수면제를 모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들도 오케이 해서 피의자가 믹스커피에다가 수면제를 타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와서 차에 태우고 커피를 주니까 마시고 바로 잠들었고 그때 이제 철원 방향으로 차박한 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가서 차에서 내릴 때 이렇게 메고 갔는데 그때 숨소리가 들렸다. 그 상태에서 그냥 매장했다. 살아있을 때 매장한 게 아닌가 추측은 하는데 정확한 거는 우리가 부검하고 또 독극물도 다 검사하고 이게 맞는지 그걸 통해서 최종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당시는 그 아버지 혼자 집에 있고 우리 여기 이래서 실종 사건 때문에 와서 감금 혐의가 있어서 집을 압수수색하겠다 했더니 흔쾌히 오케이 해서 뭐 혈흔 반응 같은 거 확인하려고 조금 대기하는 사이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래서 그런데 좀 안 와서 저희 형사들이 막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미 목을 매셨더라고. 저 맨 뒷부분 얘기가 김남국 변호사 이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살인 혐의까지 수사의 어떤 초점을 갖추지는 혐의를 갖추지 못하고 감금의 어떤 혐의로서 압수수색을 하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시 잠깐 자리를 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목을 맸는데 지금 남편도 가담한 정도를 보게 되면 처음에 수면제를 주고 여자를 유인하는 것까지는 이 씨가 가담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 피해 여성을 암매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들과 이 남편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이제 경찰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살해 후에 매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는 것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 매장을 하러 이제 이 피해자를 들고 갈 때 그때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엽기적이고 그러면 예. 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면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살인죄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살인죄가 세 사람이 다 전부 다 공범으로서 살인죄 공범이 성립이 되는 공범으로? 거고요. 너무나 엽기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지금 저렇게 예, 극단적인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일단 저 정도 살해 동기를 가지고 저렇게 살해를 그러니까요.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세 가족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평소 때 이 세 가족이 친하게 지낸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각각 따로 살았어요. 3명 다 따로 살았죠. 그렇죠. 예.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따로 살았고 남편하고는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살고 아내는 서울에서 살고 할 정도로 셋이 각각 살다가 이런 범행을 할 때 그냥 또 손발이 척척 맞았거든요. 예, 예. 손발이 그런 게 따로 살던 세 가족을 손발이 척척 맞게 할 정도의 뭔가 다른 동기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심이 그럴 가능하고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인 아버지가 이 수사 도중에 자살을 했는데 예. 저는 저거는 거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텃밭에 사람을 묻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예. 사람을 자기 바로 집 앞 텃밭에 묻어놓고 생활을 하다가 그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예. 수사가 들어왔을 때 아마 굉장히 심리적 부담이 대단히 컸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 남편은 그랬는데 최기자 오늘 현장 검증이 있었는데 이 아내라는 사람이 모피코트를 입고 나왔다는 거는 너무 추우니까 그걸 입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뭐 추워서 마땅히 입을 게 저거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예.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이 저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손은 감싸고 있는데 모피코트 누가 봐도 꽤 비싸 보이는 모피코트거든요. 예. 저 모피코트를 입고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약간 우리 분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추운 게 생각이 나는 거냐? 그렇죠. 이제 춥기도 춥고 예. 뭔가 좀 사실 모피코트라는 게 좀 과시용이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그렇고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살해 동기를 가지고 정말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사실 경찰이 그래서 알아봤대요. 실제로 그런 일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대요. 예. 진짜 있긴 있대요. 아, 그 사건이? 예, 그 사건이 진짜 있긴 있대요. 절도죄가. 그래서 실제로 죽인 게 7월이잖아요. 예. 지난달에, 그러니까 10월에 실제로 이 이모 씨가, 엄마가 그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기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을까라고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경찰이 금전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 따져보고 있는데 죽은 예. 사람의 피해자의. 근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또 기초수급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종 신고를 한 것도 이 사회복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전관계로도 딱히 잡히는 게 없고 사실 조금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경찰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장 검증하고 했으니까 추가적인 좀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